안녕하세요.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의 여행작가 올레비엔입니다. 오늘 또 인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브랜드에 귀여운 이모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에서 책리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리지 뭐냐 하면 혼자 글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글 쓰면서 응원할 수 있도록 매일 글쓰기를 하는 책린지인데, 책린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린지는 매월 1일에 리셋됩니다. 그래서 매월 1일 다시 시작되고요. 매일 5시에 영상이 올라옵니다. 영상은 1시간가량 되는데요. 1시간의 앞부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글쓰기라든지 독서라든지 글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들려드리고요. 그 영상을 들으시면서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3분에서 5분이 지나고 나면은 저도 그 1시간 동안 글을 쓰기 때문에 키보드 소리나 종이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음악도 틀지 않고 마지막에 30분씩 두 번 쪼개서 30분 알람이 한 번 울리고 두 번째 30분 알람이 울려서 1시간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30분만 글쓰기를 하시면 되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시간을 글쓰기 할 수 있는 영상이 매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책린지를 하면서 매일 1시간씩 글을 쓰는데요. 글을 쓰고 나서는 매일 댓글로 글 쓴 분량을 인증하시면 됩니다. 글 쓴 분량을 인증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날 있었던 글쓰기 고민, 아니면 뭐 그날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얘기하시면 제가 매일 저녁 피드백을 댓글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혼자 글쓰기 어려운 저희 돈 안 받고 글 쓰는 사람들이 글쓰기를 매일 습관처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얘기하다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글쓰기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책린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책린지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책린지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글을 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책린지는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1시간 동안 30일, 한 달을 계속 하게 되는 챌린지 프로그램인데요. 1시간 동안 평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3,000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타이핑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요. 손으로 쓰면 좀 더 적어지겠죠. 근데 3,000자를 30일 동안 한 달 내내 꾸준히 쓴다. 그러면 9만 자 정도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200자 책,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 한 권의 분량은 10만 자에서 20만 자 사이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가벼운 책 한 권을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두 달이면 두꺼운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무시하지 못할 분량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만 꾸준히 책을 쓰면 충분히 네, 한 달만 꾸준히 책을 쓰면 충분히 책린지를 이어가면서 책을 쓸 수 있겠죠. 책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책린지를 이어가면서 한 달 개근 아니면 두 달 개근 하시면서 책의 분량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또 혼자 외롭게 쓰시지 마시고 동료들과 서로 응원해 가면서 책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책린지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러면, 나는 막 몰아쓰는 게 좋아. 아니면 매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주말에 몰아가지고 막 10시간 쓰면 책린지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책린지는 매일 1시간씩 일주일을 쓰게 되면 일주일에 7시간을 쓰잖아요. 그거를 한 달에 4번으로 나누면 주말마다 7시간씩 써야 돼요. 그러면 하루가 다 없어지고, 그거를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주말 내내 토요일, 일요일 동안 뭐 4시간, 5시간을 이렇게 몰아 써야 되니까 생각보다 매일 쓰지 않으면 30시간을 한 달 동안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4일 이상을 몽땅 투자해가지고 글을 써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아쓰기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끊김없이 쓰면 당연히 좋은 점이 있죠. 그런데 매일 쓰기도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1시간에 매일 1시간 적은 시간만 투자해서 누적된 분량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내가 글 쓴 것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을 쓰고 그 다음날 보면 어제 내가 쓴 글을 다 기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내가 쓴 글을 시간차를 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가는 게 책린지입니다. 매일 글쓰기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몰아쓰기를 하면 집중력도 있고 메시지가 강렬하지만 글쓰기도 사실은 고도의 훈련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모든 예술의 분야,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미술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고 스킬을 높이는 데 집중하잖아요. 근데 사실 글쓰기도 우리가 누구나 다 말과 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하다 생각할 뿐이지, 사실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훈련된 고도의 예술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치 헬스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매일 해야만 하는 매일 하면 훈련이 되는 그런 글쓰기 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훈련은 매일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매일 하는 게 어렵다면 책린지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한 번에 녹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말을 조금씩 버벅거리는데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책린지의 가장 장점은 매일 하는 거에 있잖아요. 매일 하면 매일 하는 거에 저 이 영상을 그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 하는 거의 장점은 아이디어에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 생각을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디어와 가장 관련된 단어는 유레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디어는 우물과 같습니다. 제가 우물을 사용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물에 관한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자꾸 퍼내야 그 우물이 계속 샘솟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마치 아이디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사실은 어떤 한 시점의 아이디어에서부터 그것의 연상을 통해서 계속 파급되면서 점점 가지가 넓어지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렇게 단어를 하나 놓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상들을 해나가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는 계속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출수록 점점 깊고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쓸 거리가 없어서 그러면 오늘 갑자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쓸까? 이렇게 하는 순간 내일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고요. 만약에 오늘 쓸 얘기가 없어서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관련한 내용들을 생각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낳고, 아이디어끼리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제 사고 과정의 훈련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갑자기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린지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글을 쓰면 어제 내가 분명히 그렇게 집중해서 썼던 글을 기억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썼던가? 하루만 지났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 전전날에 썼던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가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시간차를 두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는 다른 관점을 쓰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글의 객관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몰아쓰기는 메시지는 분명할 수 있지만 자기가 다른 시각에서 낯설게 보면서 3자 입장에서 자기 글을 다시 보면서 객관성을 찾아가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에 대해서도 이미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30시간을 1시간씩 쓰면 한 달 동안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일주일로 나눠 쓴다면 하루에 5시간씩 6일을 써야 되는데, 사실 주말에 뭐 아이들도 있고 뭐 주말에 뭐 나들이도 가셔야 되는데 하루에 5시간을 한 달 내내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책린지를 꼭 함께 하시면서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쓰기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훈련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헬스를 하면 점점 더 많은 무게를 들게 되는 것처럼 뇌는 뇌도 약간 체력이 향상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뇌는 루틴으로 삼아서 반복하는 일을 조금 편하게 여깁니다. 책린지가 첫 일주일은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렵고 1시간 글 쓰려니까 1시간이 안 갈 수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집중하다 보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글쓰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생활 패턴, 정말 루틴이 돼서 뭔가 헬스장 하루 안 가면 찜찜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책린지가 쉬워지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현실에서 뭐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놀러도 가야 되고 가족과의 약속도 있고 할 일도 있으니까 쉽지는 않지만, 함께 모여서 제가 저녁 때마다 오늘 글쓰기는 어떠셨나요? 하면서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응원하면서 오늘은 어제는 안 오셨군요,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매일매일 글쓰기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뇌의 체력, 그리고 매일 하는 것의 체력 중에 또 하나는 아이디어를 습관처럼 찾는 건데요. 제가 글쓰기 할 때는 메모를 굉장히 강박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뇌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있지만 내일 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할 때도 이런 거를 글쓰기 하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주변 환경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얻는 거를 일상적으로 기억하게 되는데, 매일 글을 안 쓰면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바쁘겠죠.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매일 하던 일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흥미가 생기고 아이디어도 생기지만 오랫동안 그 일을 내려놓으면 내가 그런 일을 했던가 하면서 잊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린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돌아갔네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에서 책린지를 하고 있는데, 책린지를 저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어떤 루트로든 글을 쓰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함께 매일 글쓰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은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서 링크를 타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올레비안이었습니다.